안녕하세요. 파상관리의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관제인 연수 이제 마지막 판사님이 강의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판례입니다. 2008년 12월 29일자 2008마 1656 걸정.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은 뭐냐? 재산 증여, 현재의 부당한 가격 매각 등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행위죠. 대표적인 게 채무자에 있는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지급불능인 상태에서 증여를 하거나 혹은 현재의 부당한 가격, 헐값으로 매각을 하는 등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행위, 즉 본지행위죠. 이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행위, 그렇죠? 본지 변제 행위는 본래의 취지에 맞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부인권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면책 불허가 사유는 안 됩니다. 그게 채무의 내용에 쫓은 변제를 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제 편파 행위가 될 수 있으면 부인권 행사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면책 불허가 사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최근 판례 2023만 6405 결정을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죠. 채무자는 2009년 12월에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혼인했습니다. 배우자는 2007년 1월 아파트 7,8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럼 딱 보면 결혼 전이네. 그렇죠? 결혼 전에 배우자가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생활 중에 13년 하다가 2020년에 1억 5,200만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기 직전에 2019년 9월에 협의혼했고 재산분할 약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11월에 파산을 들어왔습니다. 제1심하고 항고심은 면책 불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산의 관리 유지에 채무자의 기여가 있는 경우 배우자 명의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를 내렸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렇죠? 2023년 9월 14일자에 재항고심에서 이게 2022수 613 판결하고도 좀 관련이 있죠.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2022년 그때부터 일관된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협의 이혼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만 6400 결정. 그래서 이혼과 관련된 그 협의혼과 관련돼서 재산분할 약정이 없더라도 관제인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2022수 613 판결도 나오지고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파산 면책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성질은 행사 여부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 전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도 안 되고요. 파산재단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채무자의 관제인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게 아까 나왔죠. 2020수 613 워낙 유명한 판결이라서 물줄기를 바꾼 판결이죠. 그래서 제 유튜브에도 여러 개가 찍혀 있을 겁니다. 채무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임의 출연 요구, 환가 미협조 시 면책 불허가 하는 실무는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죠? 지금도 기억나지만 2022년 이게 613 판결이 2022년도 613 판결이 그에 나왔나요? 2022년에 나왔을 겁니다. 그때 판사님이 그렇죠? 판사님이 그 이메일을 보내서 그 당시에는
뭔가 이혼을 했는데 배우자만 재산이 있고 남겨져 있고 채무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배우자가 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20년 이상 살았어. 근데 그 배우자가 가정주부였어요. 뭔가 좀 불합리하죠. 채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그때는 적극적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관제인이 행사를 했습니다. 이 2020에서 6.13도 파산관제인이 인천지방법원에다 청구했는데 이제 이게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된 거죠. 1, 2심이. 그래서 이제 확정이 돼서 이후로 이제 아까 그런 2023마 에 있는 결정이 있죠. 그게 계속 기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이걸로 1년 후에 나온 판결이죠. 예외 재산 분할 포기를 재산 은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그 경우는 이제 실무에서 케이스를 확립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뭐 어떤 경우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이혼 직전에 배우자 명의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 전에는 채무자 명의였다. 근데 배우자 명의로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전세금이 전세를 해지하고 채무자 명의로 전세금이 2억이 있었어요. 한 10년 동안. 근데 어느 순간 배우자 명의로 뒤바뀌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제인이 그럼 조사를 안 하고 이거 배우자 꺼내 하고 넘어가면 또 끝나죠. 근데 관제인이 뭐 임대 착정일자 신청서부터 해서 한 10년 정도를 조사를 꼼꼼히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이 다 돼 있었는데 그것도 뭐 몇천이 아니라 뭐 2억, 3억 이혼 직전에 아니면 이혼하기 1년 전에 채무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넘어갔어요. 그때 만약에 채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넘어갔으면 단순 증여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손대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정황이 없고 그 당시에 이미 좀 채무가 상당수가 있고 다만 채권자들이 정보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권리 행사를 못한 거죠. 그때 이제 슬쩍 넘어가고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 포기를 했다. 이런 경우는 재산 분할 포기를 재산 은닉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죠. 그런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마 실무상 많을 거예요, 사실은. 형식상은 이제 뭐 관제인이 왜 이 2024 6.13 판결에 기해서 이 판례라는 거 한번 잘 보세요. 항상 여지를 남겨놔. 여기 보세요. 채무자가 협의이혼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특별한 사정을 관제인이 입증하면 이 판례에서 예외가 인정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여지를 남겨놨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래서 판례를 읽을 때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